두 번째, 코로나 시기에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심리학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애들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화를 안 하다가 하니까 막 힘들다, 싸우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기도 해요. 제가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요즘에. 근데 제가 우선 처음 기준을 얘기 드리면, 코로나 이전 시기에 아이들과의 대화의 양이 옳았는지 그 한번 제가 되묻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시기 오기 전에 부모 자녀 간의 대화의 시간을 측정을 하면 너무 없어서 상담할 때마다 시간을 늘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시간도 좁아서 문제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랐던 거고, 이제는 코로나 시기에 강압적으로 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많은 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이후의 시기에 부모 자녀 간의 시간이 많은 거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얘기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 정도의 시간이 가족 간에 대화할 만한 시간이다, 이거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대화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냐, 이거 들었는데, 대화의 이 융통성 혹은 대화의 효과, 이런 거를 실험을 보면 말법을 가르쳐 줄 것 같죠. 이런 뭐 주어, 아니면 뭐 서술어, 이런 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스타일, 뭐 단어 어떤 걸 써라, 이런 거 같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제일 대화 잘 통하는 부모, 이런 실험할 때 핵심이 뭐냐?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뭐 요즘에 부모 강의하면 전부 공감 하는데, 제가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부모님들 공감 기술 뭘 배우셨어요? 그러면 그냥 공감하라 배웠지, 공감 기술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공감이 기술을 배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애들하고 뭐 사랑해, 뭐 좋아해, 그게 공감이 아니에요. 이게 전문가들은 라포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공감할 때 라포 기술, 공감 기술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방법이 중요하지 않고 대화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주변 환경 공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좀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라포, 그러니까 공감의 기술은 세 가지야. 대화를 잘하기 위한 기술은. 근데 이 세 가지를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표정이에요. 표정. 얼굴의 근육은 기본적으로 뭐 60개 정도가 되는데, 인상을 쓸 때, 프로닝이라고 인상 쓸 때는 몇 개를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웃을 때 보통 스마일링 표정을 지어보세요, making a smile 하면은 그 보통 몇 개를 써야 되냐, 이런 개수가 있어요. 보통 웃을 때는 13개 정도, 13개, 4개 정도만 쓰면 웃어요. 그런데 인상을 쓸 때는 60개 정도 다 써야 돼. 그럼 제가 부모님한테 물어보죠. 애들한테 몇 개 써주고 싶냐고. 그러면은 당연히 몇 개 안 쓰면 최대한 얼굴이 동안으로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징,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안처럼 보이냐 아니면 좀 노화가 빨라지냐, 얼굴의 그 노화도는 근육을 어떻게 잘 썼냐로 판단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나이가 들어도 여자이기 때문에 막 건강하고 싶어. 오랫동안 젊어 보이고 싶대. 에이징의 반대. 지금은 웃는 거야, 안티에이징, 그잖아,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노화를 하고 싶은데, 노화를 방지하고 싶은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뭐 피부 마사지 아무리 받고 뭐 이렇게 마스크 팩하고, 저희 집 사람도 맨날 하거든요. 할 때마다 이렇게 끈적끈적 붙은 거, 이거 너만 해, 그러면 이렇게 붙은 거 여기다가 저한테 조금 발라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신체로 보면 그게 별로 그런 효과가 크게 안 나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있는 속에 그 근육을 어떻게 썼냐의 문제고, 13개, 4개 정도밖에 안 쓰는 스마일링을 잘 쓰면 13개, 4개가 예쁜 주름을 이렇게 갖고, 60개 다 쓰는 프로닝, 인상 쓰는 걸 많이 쓰면 얼굴 전체에 폭이 퍽퍽 파여요. 그러니까 뇌를 보면 뇌 안에 그 골이 파이듯이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이 자녀들한테 자녀의 감정을 내가 잘 읽어줄 수 있어야 그 감정에 맞게끔 내가 대화를 하면 잘 되는데, 애는 아침에 이제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왜 그래, 힘내, 화이팅! 애는 힘든데 엄마 자꾸 막 높은 음을 쓰고,
애는 막 엄마 그래 조용히 얘기해 조용히 좀 침착하게 정반대 이런 감정을 쓰면 깨져. 그러니까 애가 감정을 못 읽고 자꾸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 실험이 진짜 많아요. 근데 표정에 대한 실험만 얘기하면 이런 실험이 있어요. 보톡스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보톡스 실험. 그래서 제가 아이들 나한테 떠나기 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전까지는 제가 될 수 있으면 보톡스 하지 마세요라고, 돈이 아무리 있으셔도 좀 참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보톡스 하는 어머님들 모아요. 그리고 실험을 하려면 이 대조군이 필요해. 그래서 그냥 일반 통제군이라는데 이 엄마들을 불러야 돼. 그래서 일반 엄마를 부르고, 자, 보톡스라는 엄마의 자녀들을 불러요. 얘들이 실험 대상들이야. 엄마들도 사실은 실제로 하는 실험 대상들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딱 2개를 시켜요. 자, 프로니 해봐. 인상 써봐. 그리고 인상 쓰는 모습을 보고 이 두 엄마 군들이 애들이 인상 쓰는 거고 얼마나 애들이 불행한지, 불행도 20점 만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봐. 그래. 스마일링 해봐. 그러면 애들이 막 웃으면 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껴가지고 그걸 쓰는 거야. 20점 만점. 되게 단순하죠. 행복한지 불행한지 최대 점수 20점을 그냥 보고 쓰는 거야. 그럼 가설에서 아니 아무리 엄마가 보톡스를 했더라도 내가 남의 엄마보다 내 아이의 행복도나 불행한 거를 제 표정을 보고 내가 왜 더 뭘까? 더 잘 읽어야 되지 당연히 라고 생각하고 실험했는데 놀랍게도 보톡스란 직계 엄마가 모르는 타인의 엄마보다 우리의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더 점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감을 더 못하는 거야. 피디님 한번 웃어보세요. 자, 어머님들 안 보시죠? 저 웃고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엄마야. 근데 딸이 웃고 있는데 표정이 이런 거예요. 우리 딸 행복해? 너 웃으니까 엄마가 하늘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돼. 근데 보세요. 모르는 엄마가 웃는 딸이 너 오늘 처음 봤는데 너 웃으니까 아줌마 너무 행복하다. 야. 근데 엄마가 행복해? 너 웃으니까 엄마가 되게 행복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직계 엄마지만 얼굴 근육을 쓸 수 없는 근육이면 이걸 뭐라 하냐면은 이거는 그 근육이 원래 안 되는 거죠. 잘 표정을 메이킹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근육이 움직여서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나오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 자녀와 부모, 그러니까 아이를 놓을 때 애가 태어난다 그랬죠. 태어날 때 부모 자녀 간의 끈이 갖고 있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모유 먹일 때도 나와요. 근데 이 호르몬이 내 자녀를 볼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서로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얼굴 근육을 안 쓰면 또 이게 줄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표정을 충분하게 내가 읽어줘야지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정서난독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은 주인공이 막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되죠. 책을 읽다. 그러면 얘가 또 극복했어. 클라이막스 딱 가면 얘가 그 힘든 거를 이겨내서 성공했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죠. empathy. 근데 이게 안 되는 엄마야. 근육 하나로, 얼굴 근육 하나로. 이런 거를 정서난독증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그 감정 쓰면 내가 끌고 와서 나도 그걸 써야지. 왜 못 쓰냐고. 이게 신체적인 문제에서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아이하고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잘해야 된다? 얼굴 표정의 근육을 자녀가 쓰는 표정을 써줘야 된다. 특히 안 되는 분들이 누구예요? 아빠들이에요. 아빠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상담하면서 제일 가족 치료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빠들. 아빠들은 아빠 나 상 탔어. 긴장 늦추지 마. 긴장 늦추지 말라고. 너 잘했으면 다 잘한 거야. 뭐 이런 거. 이게 아빠들은 늘 아이들한테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려고 공감을 잘하네. 저는 이제 딸들이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훈련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일반 아빠들 입장에서는 사회를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 그러니 얘가 커서 사회에서 적응하려면 늘 긴장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얘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걸 표현을 강압하면서 하는 거지. 긴장 늦추지 마. 공부 열심히 해. 사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았어. 군대를 와간 가족이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이 감정을 내가 얼굴 표정으로 잘 써야 된다. 이게 기준이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스킬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대화할 때 중요한 스킬들 3가지. 이게 뭐냐? 첫 번째, 역추학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거 다음 기술은 이제 거울하기, 거울 효과 이런 게 있고, 마지막에는 페이싱이라고 맞추기라는 기법이 있어요. 자, 근데 첫 번째부터 설명드릴게요. 역추하기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공감을 잘 할 수 있냐? 역추하기가 뭐냐 하면은, 뒤로 돌아가. 아이가 하는 말을 쭉 듣고, 한 덩어리를 말을 듣고, 이 말이 처음 시작된 말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추는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트래킹. 트래킹이라고 말 쓰는데, 아이가 하는 말을 쭉 듣고, 내가 들은 말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이가 한 말을 쭉 다시 내가 해주는 거야.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게 역추하기예요. 되게 쉽죠? 그런데 이걸 해보세요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거짓말이 있는지, 지금 오해하는 말인지, 이거를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이거 가로막아, 스타핑해. 그래서 애가 조금만 하면, 잠깐만,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네가 틀렸어. 계속 이거 가로막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는 걸 다 내놓는 것도 잘 안 되고, 두 번째, 엄마한테 중간에 계속 가로막히는 이 상황을 직면하다 보니까 더더욱 엄마하고는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앵무새처럼 해야 돼.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못 봐요. 또 내가 하는 말도 내가 이거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 실수하고 내 입장에서 얘기하고 거짓말을 조금 넣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할까봐 이게 짜증나는 거지. 거짓말을 어릴 때부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로막는데,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해요, 애기가? 그래서 이거를 앵무새처럼 내가 알려줘야 아이들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어났어.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타인을 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죽을 때 잘 살았다고 눈을 감아. 이게 내 눈은 타인 보다가 죽는 거지 나를 못 봐. 그러다 보니 나의 잘못을 못 봐요. 응? 물론 이제 눈을 뽑아서 이렇게 돌리면 볼 수 있지만 죽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두 번째, 자기 목소리도 자기가 들을 수 있냐? 입에서 귀가 제일 가까운데? 아니요. 보통 우리가 영어 공부하려고 옛날에는 테이프에 녹음해놓고 듣고 했는데,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분이 어떻나요? 막 토 나올 것 같고 그러잖아요. 내 목소리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애들도 자기 목소리 아니래. 지 목소리인데, 남들은 네 목소리야 해도 자기가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으면 아니래. 이게 뭐냐? 사람은 자기 목소리의 이 스피치, 톤, 피치를 인식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은 인식하는데 단점을 인정을 잘 못해요. 그것처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단점을 수정해 나가냐? 아이가 성장할 때 가족이, 부모가, 형제 자매가 그 말을 이렇게 다시 내뱉어 주면서 본인이 깨닫게 되는 상황을 잘 겪어야 이걸 수정을 잘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오늘 학교 갔는데 내가 철수 안 걸었는데 지가 내 다리 걸려놓고 내가 걸었다고 해서 싸웠어. 분명히 집에 와서 그 말하면 내가 다 들었지, 이미. 나도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얘가 지 위주로 얘기하고 거짓말도 좀 들어가고 하겠죠. 그러나 이걸 다 들어줘야 되는데, 아니잖아, 네가 걸었잖아, 엄마 다 들었거든? 이러지 말고, 다 듣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네가 발을 안 걸었는데 네가 발 걸었다고 철수가 오해해가지고 학교에서 싸웠어? 라고 똑같이 해줘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들어서 수용을 해서 엄마가 앵무새처럼 엄마가 엄마의 말, 타인의 말로 이렇게 전해 들으면 이 말이 들려요. 그럼 듣다 보면, 엄마, 사실 내가 사실 조금 건 것 같기는 해. 라는 식으로 수정이 조금씩 이루어져요. 이게 어릴 때에 조금씩 발달하면서 자기 인식도가 부모, 형제, 친구, 지인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가로막고 그냥 얘가 거짓말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코로나 시기 때 대화를 잘 하려다 첫 번째는 온전히 듣고 온전히 내가 그거를 말해주는 걸 하세요. 이거는 친구 엄마들끼리는 잘해.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그랬어? 이게 엄마들끼리 엄청 잘하면서 애한테 그걸 한 번도 안 해줘. 그러면 이거는 내 아이인데 어떻게 남의 애들 친구 엄마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추하기라고 그래요. 역추하기, backtracking. 이거 잘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기술. 이게 뭐냐? 두 번째는 거울하기라는 기법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마음이 이렇게 동할 때, 즉 공감을 하려고 그러면
행동이 같은 행동을 취해주는 사람하고 이 변형계라 해서 뇌가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자꾸 얘기 나누고 싶네 라는 게 형성돼요. 뇌는. 그러면 행동을 같이 해주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는 전신 거울의 역할을 해야 돼요. 미러링이라 하는데, 미러링 거울. 그러면 아이가, 자 피디님이 저렇게 앉았어. 그러면 저렇게 앉으면 엄마도 만약에 다리를 꼬아서 앉았어. 그러면 엄마도 얘가 대화할 때 이렇게 다리를 꼬아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이게 뭐냐면 시각은 되게 놀랍게도 그냥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같다라는 걸 인식해요. 자 예를 들면 애가 문 열고 울려 그러면서 집에서 엄마 나왔어 하고 들어왔는데 거의 눈물 떨어지기 직전이야. 근데 소파에 가서 털썩 앉았어. 가방 벗지도 않고. 근데 엄마는 설거지하고 있었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말해 엄마 다 듣고 있어 말해 이런다고. 그러면 아이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왜? 공감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물 끄고 장갑 벗고 그리고 아이한테 가요. 가가지고 소파에 똑같은 자세로 앉기만 하면 팍 터져. 울면서 터지던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이제 자기 머릿속에는 이 자세가 됐으면 내가 이제 할 말을 할 수 있어 라가 되는 거예요. 특히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끼리 대화를 시키면 이 사람은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아내는 식탁에서 얘기하지 않는데 남편이 자꾸 방에서 얘기해 다 듣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같은 자세의 상황을 취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너하고 나하고 공감이 지금 안 되어 있는 환경인데 어떻게 내 말을 전해줘? 라고 내 머리가 막는 거예요. 이것도 실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커튼콜 실험이라서 긴 우리 강당이나 이런 공연장 가면 커튼이 있죠. 이렇게 해서 버튼 누르면 쭉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근데 엄청 빠르게 올라가요. 커튼을 콜 확 올려. 근데 이 앞에 누가 있냐? 관찰자가 농구 선수예요. 그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하나 둘 셋 하면 이게 확 올라가면 뒤에 운동선수 10명 있는데 이 10명이 다 달라. 운동선수. 뭐 골프는 골프, 농구는 농구, 야구면 야구. 이 동작을 확 올라가자마자 이 동작을 하는데 이 관찰자, 농구 선수가 누구 동작을 바로 1초 만에 찾아낼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되죠, 맞죠? 당연히 농구 선수는 1초 만에 농구 선수의 동작을 바로 찾아내요. 왜 그럴까? 우리 뇌는 상황적으로 가장 덜 불편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한테 편한 상황의 동작을 찾아내야 내가 지금 이제 긴장이 낮춰지거든.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래서 뭐 큰 식당에 갔어. 가자마자 누굴 찾아요? 나 아는 사람 찾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랑 같은 동작을 취하는 사람 찾아요. 예를 들면 뭐 교회 성당 다녀. 그러면 갑자기 큰 식당에 모르는 식당에 갔는데 누가 나도 모르게 보이냐? 이러면서 이제 밥 먹는 분이 나도 모르게 보여. 같은 동작, 익숙한 동작, 친숙한 동작에 바로 익숙해져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동작을 같이 취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아이하고 나하고 같은 동작. 그래서 자, 피디님 머리 한번 이렇게 넘겨볼까요? 자, 머리를 이렇게 넘겨. 그러면 이거를 의식해서 또, 머리 넘기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상대방이 모르게, 내 딸들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넘기면 하면 나도 그냥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머리만 만져도 같은 인식을 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 친구들 이렇게 놀러 오면 파자마 파티라고 엄청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녁에 힘든데 저도 저녁에 작업을 해야 되고 저녁에 뭘 책을 쓰고 하는데 저녁에 얘들이 잠을 안 자. 이제 딸들은 말이 많잖아요. 새벽 1~2시인데 안 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뭔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계속 할 말이 많대.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제가 심리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여자는 이렇게, 여성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근데 말이 계속 반복. 둘째는 말이 더 많은 애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미리 차단했어요. 제가 데리고 오지 말라고.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행동을 같이 하는 상황을 내가 인식을 해주고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앞뒤로 같이 앉으면 제일 좋고요. 앞에, 나 뒤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앉는 동작이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옆으로 소파에서 앉는 동작만 해줘도 너무 좋다. 요거 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이 있어요. 세 번째 기술은 뭐냐? 세 번째 기술은 페이싱이라 그래가지고, 페이싱이 뭐냐면은 그 마라토너들 보면은 페이스 메이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 선수가 뛰면 옆에 보조 선수가 이제 그 헬핑 하는 거죠. 계속 도와주는 걸로 따라가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주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도 있었었고, 김명 누구 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있었었죠. 그 페이스메이커 그 김명민 그 영화가 있던 것처럼 아이들하고 계속 페이싱 맞춰주는 기술이 또 이 공감 형성하는데 엄청 중요해요. 대화할 때. 자, 이게 뭐냐 하면은 페이싱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가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낮은 그 아이가 엄마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앞에 미러링 효과를 적용해서 같이 하면 애가 서가지고 가방도 안 벗고 엄마 그런데 엄마가 가방 좀 벗고 와서 얘기해. 손 씻고 코로나 손 씻고 와서 얘기하라고. 이러지 말고 서서 얘기하고 싶으면 아까 두 번째 미러링 효과를 쓰면서 서서 아이하고 어떻게 하냐, 엄마 그럼 왜 이렇게 높은 음을 같이 페이싱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이 순식간에 얘 머리는 기본적으로 엄마하고 대화하고 싶다라는 게 형성되어서 말을 잘해요. 이때 손부터 씻고 와, 코로나 좀 이러면 이제 엄마하고는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대화를 맞받아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절대 엄마하고 대화 나누잖아요. 애들이 중학교만 올라가도 누가 더 편하나, 친구한테 내 중요한 얘기를 하지 부모한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라퍼가 형성이 안 돼요. 이거 누가 하고 하냐, 원래 친구들끼리 제일 잘 되는 거야. 첫 번째, 친구들은 듣고 다 그대로 얘기해줘. 그럼 그랬어! 이렇게 해줘. 두 번째, 앉으면 같이 앉아있어. 세 번째, 높으면 같이 소리쳐도 다. 이게 다 되는데 또 애가 와가지고 엄마 그럼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힘내 화이팅! 또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맞춰야 된다. 페이싱 높낮이. 두 번째 뭐냐, velocity라는 속도도 맞춰야 돼요. 속도. 빨리 막 얘기하는데 천천히 좀 얘기해. 뭐가 급하다고 그래? 그것도 안 되고. 애가 천천히 한다고 빨리 얘기해. 엄마 지금 요리해야 되잖아. 왜 얘가 천천히 말하고 빨리 말하는 거에 안 맞춰주죠? 이 속도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속도는 우리 이 정신을 다루는 과에서도 생각이 먼저 나가면 감정이 생각을 따라잡지 못하면 불안이 와요. 네. 반대로 감정이 빨리 달리고 생각이 못 따라와. 그럼 우울이 와요. 우울. 이런 것처럼 이 뇌에서도 속도가 다 있어요. 이걸 못 맞춰주면 문제가 생겨요. 속도는 엄청 중요한 이 대화에서의 큰 기술이라는 거. 자, 이렇게 세 가지 배웠는데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러겠죠. 저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안 해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자꾸 힘든다고 얘기하는데 해보셔야 된다고. 해보시고 난 다음에 안 되는 게 어떤 부분이 2번이 안 되는지 3번이 안 되는지 1번이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죠. 구체적으로 뭐가 그냥 안 되는지, 그냥 계속 뭐 안 된다 그러면은 본인이 안 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리고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어땠어요, 부모님들? EBS에서 옛날 석학들, 외국의 석학들 자녀들 키우는 거 막 영상 많이 보였어요. 옛날에는 EBS에서. 우리 때는 뭐 했어? KBS나 이런 데서 그 토요명화, 일요명화 이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아주 작은 그 일정 부분만 국가에서 허용하고 미국 영화를 보여줬어요. 계속 보여주면 미국 물든다 그래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막았다고. 그런데 나와라! 명화한다 나와라! 보고 있으면 또 뽀뽀하는 장면 나오면 들어가라고! 뽀뽀하기. 본인이 보라 해놓고 나와서 그런 장면 나오면 또 들어가라고. 이게 우리는 교육 자체가 잘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대화는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런데 EBS에서 어떤 걸 봤었냐?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본인도 그 교육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하면서 찍어와서 다큐멘터리로 1, 2, 3, 4, 5편을 보여주는데, 여보 이리 와봐, 이거 보래, 이거 봐봐, 애들한테 잘 애들 키우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야? 뭔가 답이 안 나와. 우리보다 더 놀아, 우리보다 더 캠프 더 많이 가, 우리보다 더 많이 게임해 애들하고 같이. 그러면 아빠들이 뭐 더 놀아라는 거야? 애들하고 더 놀아야 돼? 뭐야? 여보, 진짜 중요한 거는 2편에 나와. 그 다음 또 봤어. 다음 주 나와?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남편은 계속 화가 나. 마지막 편, 5편째 되면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봐요. 이번에 안 나오기만 해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이거든? 그럼 마지막 편에 안 나와. 짜라란 하고 끝나버렸어.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 대화에 실제 대화를 계속 끊임없이 지속해주는 지속력이거든요. 드라마를 봐, TV를. 그러면 애가 계속 asking 해,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 엄마,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면 놀랍게도 거기서 외국 엄마들은 아이 쪽으로 우선 방향을 틀어서 미러링을 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계속 엄마가 아는 데까지는 아이한테 계속 라포를 해요. 계속 얘기는 해줘.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는 것 같은데 계속 해줘. 근데 우리나라 엄마가 똑같은 상황 어떠냐? 자, 드라마 시작했어. 근데 엄마, 저 사람 왜 저래? 엄마가 모르겠는데 보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짧아. 대답도 짧아. 또 한 5분 더 내가 엄마, 저 사람 왜 저래? 왜 그래? 그냥 봐 좀. 세 번째, 엄마, 저 사람 엄마도 처음 보는 거거든? 엄마도 처음이야. 너도 처음이고 그냥 봐. 그냥 좀 맨날 지 아빠 닮으면서 맨날 질문만 해. 이게 뭐냐 하면은 기본적인 아이들한테 대답을 내가 그냥 아는 데까지 틀어서 미러링 해서 내가 아이한테 해주는 자체를 안 해요. 왜? 우리도 우리 부모한테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 사실. 근데 애들도 그거를 못 받고 있으니까 애들 나중에 결혼해서 지 애들한테도 못 할걸요. 이걸 세대 전수라고 그래요. 세대 전수. 정신적인 세대 전수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스킬 3가지를 쓰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표정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인간은 그러니까 말의 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하고 나 표정을 정확하게 내가 일치해 줘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기술 파트에 와서는 어떻게 한다? 역추하게 해줘야 되고, 내가 그대로 들어서 내뱉는 거. 두 번째는 행동 똑같이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높낮이랑 속도를 맞춰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실천해야 돼. 어떻게? 내가 참고 아이들이 계속 질문 오거나 이렇게 나한테 던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온전히 받아서 내가 아는 데까지 포장해서 주고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 포장을 해서 주는 지속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부, 2부 또 퀘션까지 따라오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든 거예요. 원래 힘든 거예요. 세상에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을 키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지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